근데 정쌤입니다. 9월 개강을 해서 오늘 이걸 꼭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첫날이라서 짧게 영상을 좀 준비해봤어요. 24학년도 절대 합격으로 해서 전공 점수를 5점 올렸습니다. 우리 60점을 목표하자. 60점. 일단 목표치가 높을수록 연습량, 훈련의 양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목표치가 낮을수록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겠지. 일단 5점 목표서 60점 목표로 요거를 좀 해서 약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제공을 좀 할까 합니다.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공부 방법, 전략, 계획 다 있겠지만 내가 하는 걸 잘 한번 참고해 보세요. 실패 원인 요건 작년에도 알려드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작년에 분석했던 수치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임용생들 합격한 사람, 불합격한 사람들을 설문을 조사해서 그다음에 직접 설문, 전화 설문, 그다음 문자 설문, 그다음에 제가 한 것도 있고 모의고사 때 와서 받는 설문 다 종합해가지고 놨더니 떨어진 원인이 문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답을 쓰는 거지. 다른 각도로 저한테 말을 하면 교수님 나 이 문제 뭘 어떻게 쓰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하는 거. 그게 문제 관점 파악을 놓치는 거죠. 그거는 원인이 딱 하나야. 그 내용을 몰라. 그래서 한글을 읽었는데 뭘 쓰라고 하는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은 옷에 대한 색채를 쓰세요. 자기가 입은 거 아니까 쓰겠죠. 앉고 있는 의자 제조 방법. 그러면 이거를 성형으로 써야 돼? 수공으로 써야 돼? 이렇게 막 애매해지거든요. 이거를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 문제를 몰라서 그래. 문제가 물어보는 내용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자꾸 제가 하는 말이 이거 해결하려면 기출문제를 보셔야 돼요. 영역별 기출문제 뭘 물어보는지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끝까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끝까지. 두 번째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필독서 내용 안 봐가지고 본인은 처음 본 게 많다는 거지. 남들은 다 배웠어. 잊어버렸더라도 배웠어. 근데 본인은 처음 봐. 그래서 계속 캐물어 보면 종착지가 어디냐면 저 그 책 없어요. 이렇게 돼. 근데 이제 와서 책을 살 수는 없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그냥 문제에서 주는 정답 외우는 방법밖에 없어. 책 사고 그렇게는 할 수 없고. 대다수가 가장 두 번째로 높은 실패 원인이 뭐냐면 성급하게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를 또박또박 잃지 않고 막 풀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막 유추해서 그래. 이거지 않을까? 이렇게 쉽게 낼 리가 없어. 이거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설마 이거 물어보겠어?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성급하게 문제 푸는 거. 문제를 그냥 단박하게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마지막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짐작하셨겠지만 암기 부족이에요. 와, 이거 배웠는데, 이거 설명 들었는데, 근데 못 쓰는 거지. 그래서 60점 목표로 하려면 일단 교육학은 요 정도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교육학 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통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올해는 요 정도쯤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공통적으로. 그럼 이제 전공이 이렇게 되면 이건 뭐 얘기 끝난 거지 뭐. 자, 교육학은 교육학 담당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시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아마 할 거야, 했거나 그걸 좀 듣되 저도 통화를 해서 함께 공통된 의견으로 요약을 하면 모의고사 시절의 교육학은 복습할 게 많지가 않대요. 교육학 교수님들 말을 하더라고. 강의 듣는 날은 복습만 간단하게 끝내고 매일 교육학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많이 하지 말고 한 두세 개 정도. 요 두세 시간 동안 하는 것에 대한 영역 내지는 방법은 지금 수업 듣고 있는 담당 교수님하고 좀 의논을 해서 물어보시되 큰 틀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 교수님과 저랑 생각이 같았던 거는
교육학 비중을 좀 줄이되 아예 손 끊는 건 안 된다. 두 번째, 이제 9월부터는 모두가 조금씩 다 건드려서 계속 젖어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제는 요게 우리 전공이에요. 직강은 오늘 듣습니다. 그죠? 오늘 토요일이에요. 인강은 이게 월요일 날 아마 올라가는 걸 알고 있는데, 강의 듣는 날은 오늘 집에 가려고 하지 말고, 일찍 가려고 하지 말고, 오답을 먼저 체크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원인 분석을 스스로 답지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내지는, 제가 언젠가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오답 노트가 있어요. 그거를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문항별로 이렇게 적어 보는 거죠. 원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암기 부족했다. 내지는 성급하게 풀었다. 내지는 이건 모르겠다. 이건 정말 모르겠다. 이거는 문제 파악을 잘못했다. 하여튼 그런 원인 분석이 있어요. 오늘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안 나왔다. 나는 역시 찍는 건 안 되나 봐. 뭐 여러 가지 그런 원인 분석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당일날 하십시오. 오늘 꼭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 강의 다음 날 키워드를 다시 채워 쓰십시오. 정답지를 보시고 본인이 못 쓴 키워드를 꼭 채워 쓰셔야 돼요. 이럴 때 23문제 다 할 수는 없어요. 시간 관리상. 정말 중요한 것 한 10문제에서 15문제 정도만 뽑아서 그 중에서만 본인이 못 쓴 키워드를 그 답지에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자기가 쓴 문장 꺽쇠에서 키워드 집어넣고 그거랑 함께해서 문장화해서 자기가 소리내서 읽어보거나 써보면 더욱 좋고, 키워드를 꼭 다시 쓰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일 10문제 안팎으로 하십시오. 23문제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주 오늘 문제 2, 3일 정도 복습을 하시고, 자기가 약한 영역 하루 정도는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하루 전날, 그러니까 수업 듣는 하루 전날, 우리 직강으로 보면 다음 주 금요일, 인강으로 보면 다음 주 일요일 이렇게 되겠죠. 키워드 여기 써봤던 거 다시 써보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꼭. 초수 60점은 좀 무리죠. 누가 봐도 무리입니다. 그죠? 이거는 실제로 가능한 사람이 있어서 저렇게 썼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과격했어요. 스스로에게. 그래서 합격을 한 초수 합격이었거든요. 그분은. 합격하고 와서 공부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더니, 교수님 저는 쓰레기였어요. 이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과격하게 선생님 되신 분이 이랬더니 공부를 너무 적게 했대. 근데 말 가만히 들어보면 약 올리는 거야. 적게 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막 화날 수 있는 정도인데, 어쨌든 가능한 점수예요. 자, 그렇게 되면 현재 여러분 각자가 요 점수에 미달되는 자기 점수가 있겠죠. 그죠? 그거를 메꿔야 되는데, 일단은 문제부터 암기하세요. 문제부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요 상태가 된다면 여기 몇 점이 미달릴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마인드맵이 있어요. 걔가 외우긴 정말 좋아요. 요 시절에. 그러니까 마인드맵은 두 시절에 좋은데, 첫 번째는 기본 강의 시작할 때, 유목할 때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끝판, 이제 외울 때 정말 좋아요. 요걸로 외우시고 기본서 보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에이스들, 재수 이상 3수, N수라고 할 수 없고 에이스들, 희망점수 60점, 역시 미달점수, 자기 미달점수 있을 거예요. 일단 작년에 한번 실패해봤잖아, 그지? 작년에 그냥 등단만 한 건지 공부 제대로 했는데 점수가 아쉬웠던 건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한테 부족한 영역이 또 있어. 그 영역에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돼요. 다 부족해요는 아닐 거고, 그래도 딱 먼저 떠오르는 영역이 있어요. 아, 선생님 저는 서미사 쥐약이에요. 그런 게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거에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결정적인 건 키워드거든요. 요거 준비 좀 하시고, 3번 이상
요게 중요합니다. 정말 정직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뭘 정직하게? 나 이거 있잖아. 다 닫고 혼자 나 이거 알아? 몰라. 나 이거 안 보고 쓸 수 있어? 없어를 판단하셔야 돼요. 대다수 3수 이상이 실패하는 이유가 자기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아는 걸 자랑해요, 또. 정말로요. 그런 분들하고 스터디하면 좀 애로사항이 생겨.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지만 서로가 조심스럽게 잘 관리해야지.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져요. 정말로 시험 합격은요, 백지 주고 써라 해서 써내는 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3수쯤 이상 되면 그렇지 않고 안다고만 생각을 해. 근데 정직하게 써내지도 못하면서. 이거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착각은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거 합격해. 나는 점수 좋아. 난 알아. 난 이미 배웠어.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그 매년 문제, 모르는 문제 나오죠. 그죠? 올해도 문제 나올 겁니다. 모르는 거 전혀 안 건드리는 거. 작년 같은 경우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거, 크로마키 같은 거. 근데 그런 문제가 합격 불합격 결정 지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늘 배웠던 거 틀리는 거거든요. 이거 꼭 3수 이상은 요거 하시고요. 요번에 반복 실수 안 해야 되니까 자기가 정말 못 쓰는 건 못 쓰는 거야. 죄송하지만 자기는 3수야. 근데 모의고사 보면 솔직하게 지금 25점이야. 자기 어떤 분은 초수인데 35점도 있어요. 그거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 그냥. 그래야 요번에 합격을 해요. 반복 실수하지 마. 나 이거 모르는 거야. 그래 써보자 하셔야 돼요. 꼭. 그리고 다시 쓰시고. 이렇게 해야 약점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야 올해 끝 내는 거예요. 일단 순공 시간 확보하십시오. 키워드 보충하시고 자기 점수 관리하셔야 돼요. 점수 관리. 4점짜리인데 3점 받은 분 오늘도 있어요. 자기 실력은 4점에 다 알아. 그런데 문제를 성급하게 잘못 풀었어, 지금. 점수 관리 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서운 말일걸요? 점수 관리. 건강 관리하고 달라요. 점수 관리. 자기는 분명히 55점대 현재. 그런데 실제 받는 건 35점이면 심각한 거예요, 지금. 관리를 안 된 거지. 그지? 그럼 나머지 20점 어디 갈게? 자기가 문제 대충 풀어. 아는데 잘 안 써. 내가 하지 말라는 것만 막 해요. 글씨가 막 대빵 커. 내지는 아는 건데 일단 막 그렇게 짧게 쓰거나 내지는 막 시험 문제다 옮겨 적어. 시험 문제다 막 적어. 그리고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뒷문제 못 쓰고. 점수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겠지. 일단 누가 뭐래도요, 집중 반복하시고, 아직은 포기 안 되고, 추석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는. 추석 넘어서도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추석 전까지는 포기하지 말자, 우리. 아직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김 선생님, 박 선생님, 이 선생님, 아직은 포기하지 마세요. 암기 당장 하시고요. 선생님이 아직은 포기하지 말래. 된대.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 자기 일단 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자기 관리. 꼭 하시고, 요거를 계속 좀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공부하는 데다가. 내지는 지갑, 휴대폰 같은 데 이렇게 좀 붙여놓으세요. 그렇게 하면 좀 힘이 될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9, 10월 달 공부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드리고 여러 번 하는 것도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하시고 개별 상담하는 걸로 앞으로는 대신할게요. 아시겠죠? 힘냅시다, 우리. 네, 요거 강의 마치겠습니다.